서울지검이 과거사와 의문사위원회에서 국가배상을 결정한 사건들을 당시 그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 변호사들이 다시 수임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민변 소속 그다음에 민변을 창설했던 그 변호사가 그 국가진상조사위원회, 의문사 등 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관련한 피해자들의 사건을 거의 독식을 해서 예. 그 금액이 4천억이 넘는다라든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지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중재원이었을 때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은 수임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그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행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니면 본인들 주장대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도의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이게 말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액수가 무려 1조 원대 되고 이분들이 수임한 액수만 4천억 원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좀 진보적인 민변 변호사들이 당시에 국장급으로 또 위원급으로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됐는데 문제는 변호사법 31조에 아까 조금 전에 신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31조에 따르면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 참여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의문사 진상조사의 조사관들이요 거의 완장 둘렀습니다. 완장도 아니 진짜예요. 완장 둘렀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의문사 조사하겠다, 과거사 진상 조사하겠다, 국정원도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완장 두르고. 그때 얻은 그런 지득한 어떤 그런 사실들이 있겠죠. 또 그때 보면은 그 억울함을 풀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걸 변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총 규모가 1조인데 실제 보면 현재까지 4천억 정도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승소할 확률이 거의 8, 90%예요. 근데 승소하면 수임료가 20% 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 신 변호사님 20%가 맞아요? 사건마다 다른데요. 다르긴 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건 몰라도 민변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변호사에 물론 신 변호사 계십니다만 안 좋은 이미지 있는 변호사들 분들도 있었잖아요. 민변이라면 우리 갖고 있는 것이 정의롭다. 좀 가난하지만은 어떤 과거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모럴 해저드입니다. 도덕 붕괴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알았던 그런 사건, 사람들과 그리고 사건 자기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검찰관 역할이었거든요. 완장 둘렀다고 그래요. 그거 다 아는 거 같고 그거 갖고 그런 식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해서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4천억에 20% 꽉 차면 20% 받으면 대략 얼마입니까? 800억이죠. 아니 800억이네요 진짜. 그러면 10명이면은 1인당 한 80억씩 벌었다는 얘기예요? 100억씩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승소하면은 그렇게 벌 수 있다. 다 승소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재심 사건을 통해서 무죄가 나온 사건은 100% 승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나라가 잘못해서 유죄 판결 내준 걸 무죄 판결 내준 100% 승소인데다가 이 소송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손해배상입니다. 국가가 돈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딱 나옵니다. 판결만 확정되면. 이런 부분을 사건을 전부 독식했다는 부분이 문제고요. 제가 변호사에서 물론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저희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100% 승소하고 100% 받을 수 있는 사건에 자기네들이 관여한 사건을 독식을 했다. 도덕적으로도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최준 소장님, 이 과거사 위원이나 아니면 의문사 위원이 여기를 직접 자기가 관련했으면 자기가 잘할 거 아닙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도 그 사람한테 가지고 가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중립적 의뢰인은 갖다 주더라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럼요. 그게 왜냐하면 진보 세력의 장점이 여러 번 말씀드린 도덕성 아닙니까? 특히 돈 문제는 칼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과거사는 과거사고 현재사는 현재사로 엄격하게 분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이제 혼동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요즘 진보의 순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통진당 알로 사태로 해서 그다음에 황선 신흥미 사건으로 해서 말이죠. 완전히 진보 순환. 거기는 진보가 아니고 종북이죠. 크게 본다면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 정권이 상당히 보수성에 강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상당히 좀 신중하고도 아주 치밀하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변에서도
우리가 검찰과 대립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를 일부러 탄압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정치적으로 나와버리면 정치 공세에 휘말리면 이 본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율사가 율사를 다루는 이런 미묘한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아주 공정하고 엄정 중립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 변호사님, 그런데 이때 과연 의문사위원이나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이제 공무원의 일을 할 때 공무원에 준해서 본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 중재위원을 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논란을 삼고 있는 건 공무원이다 아니다 준형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 거기 소속위원회에 들어갔지만 내가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 변호사님 저도 같이 최재인 소장님이랑 같이 있었다는데 최재인 소장님이 바로 수임하고 나는 과거사위원이 있었고 내가 이거 관여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그 자체도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런 형태로 수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내가 직접 했든 안 했든 그 자기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얘가 국가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나온 자료 자체를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 청구하고 이래서 저희가 확보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 소속돼서 본인이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가 뭐가 있으면 어떤 경리력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이런 거 아는 것만 해도 소송에서 반 이상은 이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예요.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과거사 전사 아까 쭉 명단 나왔잖아요. 옛날 최종길 교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인데 나는 그때 있었을 때 황태순 위원인 저는 안 했고 마피 하종대 위원이 했어요. 근데 같은 사무실에 있어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1명,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거의 이번에 본 세월호 보면 진상조사를 120명 아닙니까? 그 정도 한 100여 명 규모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파견되는 사람들 그냥 보면 뭐 주로 민변 변호사분들이 많이 나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보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보면 결국 국가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무죄 판결,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그 억울한 일이 있었으니까 돈 내라 이거예요. 그럼 한 건 한 건 그건 당연히 배상해야죠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도덕성의 문제고 아까 조금 전에 민변 입장에서 혹시 과거사 청산에 역항하는 검찰의 표적 수사 운운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최진 소장님 말씀대로 진보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우월 의식을 가지려면은 실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보면은 흔한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고 도덕적 해인데 이것을 놓고 뭐 검찰의 표적 수사 운운 아니 표적 수사라는 게 그럼 자신들이 그런 수임을 안 했단 말입니까? 자, 지금 김용태 변호사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자기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되고요. 왜냐하면 변호사,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다 하나의 변호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라면 다 같이 변호사법 위반. 그럼 만약에 저런 게 의뢰인이 가지고 오면은 설령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법무법인은 못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의심을 갖는 건 또 아직 의심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수임료가 20%다라는 건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성공보수 20%. 저희가 난이도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0%라고 보통 이렇게 약정을 하려고 하면 내가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취득하는 가액의 20%를 먼저 공제하고 80%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떤 거냐면 지금과 같이 승소율 100%, 그다음에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청구 와서 판결 나오면 바로 현금이 나오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보통 그러죠. 소송비용 저희가 낼게요. 그러고 소송비용 인지송달료를 내고 보통 1억 원 청구하려면 저희가 한 7, 80만 원 정도 인지송달료가 들거든요. 그거를 내주고 나중에 그러면서 착수금 안 받고 인지세 제가 낼게요 하면서 20%, 30% 이렇게 약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30%까지도 갑니까? 왜냐하면 소송비용은 전부 일체를 부담하게 될 때 사건 따라서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최윤 소장님. 그런데 검찰하고 민변 최근에 여러 갈등을 일으켰어요. 특히 이 간첩 사건, 공안 사건 이런 데서 민변 측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사건들이 좀 있었고 뭐 또 특히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문건을 조작했느니 안 했느니 해가지고 유성 씨 사건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갈등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기류가 오랫동안 있었던 사실은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민변 출신들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고 요직을 장악하면서 검찰 기존의 이제 관료들 상당히 좀 갈등을 빚어서 특히 강금실 법무장관 민변 출신이 법무부의 여성 수장이 되면서 그 외에 상당히 보수적인 전반적인 어떤 검찰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많이 좀 앙심이 있었고 언제 두고 보자는 그런 아주 강한 반발 기류가 많이 있었죠.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됐고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언제 터지나 했는데 바로 이제 요번 마침내 터진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그런 보복이라든지 이런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민변도 이제는 뭐 명확히 본인의 과거사만, 과거의 역사의 과거사만 캘 게 아니라 본인들의 과거사를 떳떳하게 밝혀서 자리에 털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먼 훗날의 민변을 위해서도 그게 또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